의지의 자유. 의지, 의도, 자유라. 의지, 의도, 자유. (1980년대) 벤저민 리벳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실험들 중에서 하나를 수행했다. 그는 피실험자들에게 스스로 원할 때 손가락 하나를 들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를 의식적으로 느낀 시기를 보고 알아두라고 요청했다. 피실험자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는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활동을 기록했고, 피실험자들의 의식적 욕구 자극보다 약 0.5초 먼저 신뢰할 만하게 발생하는 활동 패턴이 준비 전이를 발견했다. 일부 저자들은 이 실험을 내가 우리의 의도 자극보다 먼저 행동을 저지른다는 증거로 활용했다. 만약 그렇다면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개념은 위태로워지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리벳의 실험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여긴다. 행동, 손가락 들기, 이건 경험, 손가락을 들려는 의도를 의식하건 간의 모든 사건의 선행 원인은 뇌에 있어서 하니까 말이다. 리벳이 발견한 준비 전에는 전보조 운동 영역이라는 구역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신경외과 의사 이차크 프리드는 그 구역을 약한 전기로 자극하면 동작의 의도가 일어나고 더 강하게 자극하면 실제 동작이 일어남을 발견했다. 그러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의식적인 자유의지의 개념을 고수하도록 결정지어진 듯하다. 결정지어진 듯한 말을 한다. 네파 자유의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행동을 의지하거나 의도한다는 경험은 확실히 존재하여 하며 그 위치를 뇌 안에서 지목할 수 있다. 뇌폭풍 3분. 리벳은 자신의 실험 결과가 함축하는 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준비 전이의 시작과 동작 실행 사이에서 의식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무언가를 하는 적극적인 자유의지는 없더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유의지는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간에 의식이 내 가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문제가 많다. 따라서 최신 실험들은 의식적 거부권 행사에 신경상관향을 탐색했다. 의식이 먼저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의식의 상관, 의식과 비의식, 의식의 상관, 의식과 비의식. 아휴. 자, 이게 어떠야 꽃이야. 이렇게 또 수초에 꽃이 있네. 넘어가서 자, 마취된 뇌에 대해서 세상 관련. 세상에 마취가 없다고 상상해봐라. 치과 치료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큰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기억적으로 유발하는 물질 전신마취제에 개발한 20세기 의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의식의 뇌토대를 들여다보는 강력한 창을 제공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물질들이 전신마취제에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깊은 마취 상태에서 뇌의 전기 활동은 깨어있는 상태나 잠든 상태에서의 그것과 다르고 식물성 상태를 비롯한 깊은 무의식 상태들에서의 그것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뇌 영상화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전신 마취제들은
마의엽과 시성을 비롯한 많은 뇌 구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1차 시각 피지를 비롯한 감각 담당 구역들에는 더 약한 영향을 미친다. 시상 스위치의 이론에 따르면 전신 마취제들은 시상의 특정 부위들의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의식을 끈다. 그러나 이 활동 감소가 의식 상실의 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귀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다. 다른 피질 구역들과의 통신을 위해서 시상이 필요하고 이 통신의 두절이 무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신 마취는 의식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건드린다. 그런데 그 스위치는 한 개일까 아니면 여러 개일까? 전신 마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신 마취가 작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무의식 상태는 무반응 상태와 구별되어야 한다. 전신 마취는 뇌간에 작용함으로써 행동 반응을 억제할 수 있고 때로는 수술 도중의 신체의 반사를 막기 위해서 다른 마비 유발약들을 전신 마취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수술 도중에 환자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행동 반응에만 의지해서 가려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의식 측정 기술을 더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 혼수 상태와 식물 상태. 혼수 상태와 식물 상태라. 혼수 상태, 식물 상태. 자, 혼수 상태와 식물 상태. 몹시 안타깝게도 당신이 큰 뇌 손상을 당하면은 당신은 어쩌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혼수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고 뇌 활동이 대폭 감소한다.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당신은 어쩌면 식물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식물 상태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지속될 수가 있다. 혼수 상태와 식물 상태는 대개 환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진단하지만 현대적인 뇌 영상화 연구들은 많은 전제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2006년에 에이드리언 오언과 동료들은 겉보기에 식물 상태인 한 환자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캐너 안에 넣고 테니스를 치는 것이나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을 상상하라고 요청했다. 그 환자는 외적인 이해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뇌에서는 각각의 상상 과제와 연관된 활동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났다. 이런 사례들은 비록 여전히 드물지만 기존의 무의식 상태로 여겨진 환자들 중에서 최소한 일부는 의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원의 방법은 무반응 상태의 환자들과 소통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 환자에게 예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는 이런 행동을 상상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는 저런 행동을 상상하라고 요청하고 그 대답을 스캐너로 읽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의학은 혼수 상태와 식물 상태의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뇌신부 자극소를 비롯한 신기술들은 어느 정도 가망성을 보이지만 오직 소수의 환자들에서만 그러하다. 깨어있음이 항상 알아채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면적인 무의식 상태가 항상 의식이 정말로 꺼졌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뇌폭풍. 지금은 행동과 측면에서 무반응인 환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환자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까? 통증을 느끼느냐는 질문은 합당할 듯하다. 하지만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은 어떨까? 이 모든 상황에 관한 윤리는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는 이런 소통에 널리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덩치가 크다. 이 때문에 최신 연구는 저렴한 휴대용 내전도 기록 장치를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이상한 붉은색이 있는
벌레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니 이제 또 흰불나방인가? 지각과 행동이라. 지각과 행동. 지각과 행동 용어에서 V4 영역 DNA 뒤통수옆 피질에 속한 시각 피질의 주요 구역들 중에 하나 V4 대뇌 피질. 대뇌 외곽의 깊은 주름이 잡힌 층 뇌 부피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무주의 맹시. 그러니까 변화면과 관련이 있는 무주의 맹시 현상에서 피실험자는 다른 곳의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빤히 보이는 예성 밖의 대상을 알아채지 못한다. 변화맹. 피실험자가 시각적인 장면 속에서 일어난 놀랄 만큼 큰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현상. 이미지들 사이에 간극이 있거나 더 큰 다른 변화들이 있을 때 발생한다. 색채 항상성. 색깔이 있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 파동들의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 변화를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보정하는 과정. 운동 피질. 대뇌 피질의 일부이며 위치는 이마엽의 뒷부분이다. 위둔더. 대뇌 피질 아래에 위치한 작은 구조물 한 쌍. 이마엽. 대뇌 피질을 이루는 주요 구역 4개 가운데 하나이며 주의 집중, 인지적인 지각적인 핵심 과정의 하나로 주의 집중 과정에서 내는 특정 신호를 우선시하고 다른 신호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한다. 주의 집중. 우리가 색깔을 보는 이유는 관련 주제 30초 저자 제이미 워드. 30초 내파. 내는 조명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표면의 색깔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색깔 지각은 빛의 파장들을 감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 3분 내 폭풍. 무지개 속에는 7색깔이 있지 않다. 단지 색깔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지개 속 색깔을 7개로 생각할 뿐이다. 우리가 색깔들을 범주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은 우리가 색깔들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몇몇 문화권에서는 녹색을 뜻하는 단어와 파란색을 뜻하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은 녹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깔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맹시. 생맹, 맹시. 환자 C와이는 10대 시절에 자동차 사고로 뇌의 작은 부위 하나가 손상되었다. 그 여파로 그는 시야의 한 구역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 그 구역에서 빛점이 움직이게 하면 G와이는 그 빛점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빛점이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짐작으로 알아맞혀 보라고 강요하면 그는 여전히 빛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90%가 넘는 정확도로 정답을 맞힌다. 이 역사를 일컬어 맹시라고 한다. 맹시. 블라인드 사이트, 블라인드 감춰진. 맹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눈과 뇌를 연결하는 경로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럿 인간에게서는 약 10개이며 뇌 손상은 그 중에 한 경로에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반면에 눈 손상은 모든 경로들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경로들은 제각각 다른 기능을 의해서 진화했다. 예컨대 한 경로는 빛을 이용하여 생물시계 바이올로지컬 클락을 조정하고 이 조정은 여행자의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경로는 눈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이 경로들은 G와이 같은 환자들에서도 여전히 작동하여 그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준다. G와이 는 대뇌 피질을 포함한 주 경로이다. 그 경로는 상세한 세부 사항을 볼 때에 중요하며 의식적인 시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뇌의 시각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대상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짐작할 수가 있다. 뇌폭풍. 우리는 누구나 이유를 모르는 채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보니
그것이 중요한 대상인 경우에 가끔 경험한다. 마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눈과 눈 사이, 내 사이의 격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속에 두 개의 경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경로는 눈의 운동을 통제하는 빠르게 보기 경로와 보이는 대상의 세부를 감지할 수 있는 느리게 보기 경로이다. 공감각. 단어에서 색깔을 예컨대 지각하거나 음악에서 맛을 혹은 휘어지고 구부러진 풍경에서 숫자를 지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낮은 비율로 있다. 이 같은 특이한 세계의 경험 방식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공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자극이 입력될 때의 평범한 감각 외에 추가 감각을 느끼며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느낀다. 공감각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화요일에 파란색이라면 화요일은 내일과 내년에도 파란색일 것이다. 공감각을 이해하는 열쇠 하나는 우리의 의식적인 지각이 뇌에 의해 창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감각기관에 의해서뿐 아니라 뇌와 다른 부위들의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일부 공감각 경험자들에서 뇌의 색채 처리 중추가 색깔을 볼 때뿐 아니라 단어를 들을 때도 켜지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더 많이 분리되어 있는 뇌 구역들이 공감각 경험자들에게서는 이례적인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례적인 배에서는 유전적일 수도 있지만은 장애는 아니다. 예컨대 공감각은 기억력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뇌파. 우리의 지각이 항상 감각기관, 눈, 귀 등을 통해서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 지각은 다른 뇌 구역들의 활동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공감각 경험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색깔을 볼 수도 있다. 데니엘 탭맷은 파이의 값을 2만짜리 이상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공감각을 이용한다. 데니엘에게 숫자 각각은 고유한 색깔, 크기, 모양을 가지며 숫자들의 계열은 그가 정신의 눈으로 훑어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풍경이다. 공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도 시각화는 흔히 기억을 향상시킨다. 계열을 익숙한 경로와 관련 짓는 방법은 암기 전략의 하나다. 예컨대 쌓아놓은 카드들의 배열 순서를 암기할 때 이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다. 아이고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연꽃이 하얗게 피어오르는구나. 자, 감각대체. 자, 사과가 있고 사람이 자, 감각 대체 장치들은 한 감각에서 유리한 정보를 다른 감각으로 변환한다. 일반적인 용도는 맹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청각이나 촉각을 이용하여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에 개발된 착용식 장치 하나는 피인들의 배열로 착용자 등을 자극하여 시각적인 광경에서 대응하는 2차원 촉각 인상을 창출했다. 이 장치 덕분에 맹인들은 멀리 있는 대상을 알아챌 수 있었을 뿐더러 눈앞에 대상이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었다. 단지 그들의 등이 자극당할 뿐인데도 말이다. 이 장치의 현대적인 버전들은 소형화되어서 사용자의 혀를 자극하며 그의 머리에 장치된 웹카메라와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시각 정보를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장치들도 있다. 예컨대 한 장치는 이미지 속의 픽셀들을 다양한 음의 높이와 발생 시점으로 번역한다. 훈련을 거친 사용자는 맹인이든 비맹인이든 상관없이
그 장치가 내는 소리를 모양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소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혹은 촉각적 모양 감지를 담당하는 뇌 부위들을 활성화한다. 내가 이런 장치들에 적응하는 능력은 내 가소성의 두드러진 예다. 이 예에서 내 가소성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기계인 사이보그를 만들어낸다. 뇌파, 시각 정보를 청각이나 촉각 정보로 번역하여 맹인들이 시각적인 세계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뇌는 청각이나 촉각으로 번역된 정보를 일종의 시각으로 재번역한다. 뇌폭풍, 감각 대체의 성공은 사용자가 과거의 시각이 온전히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까? 천성적인 맹인도 감각 대체 장치를 사용하는 결과 또 새로운 경험을 보고할 수 있을까? 간단 명료한 대답은 없다. 천성적인 맹인 중의 일부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생애 초기에 맹인이 된 사람들은 감각 대체 장치를 사용한 후에 이례적인 경험 앞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낌을 보고하지만 그것이 시각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들은 밝거나 어두운 정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다. 그렇죠? 명백한 것을 간과하기. 명백한 것을 간과하기. 명백한 것을 간과하기. 조금 맞죠? 이렇게. 다양한 명백한 것을 간과하기. 시각적인 세계는 고르게 풍부하고 세밀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는 숨은 대상을 찾느라 애를 먹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한다. 예컨대 자동차 열쇠를 찾으려 애쓰다가 바로 눈앞에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시야 속의 모든 대상들을 똑같은 정도로 처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사실을 인상적이고 흥미롭게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다. 당신이 농구 경기에서 패스의 개수를 세는 중이라면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도서관 직원이 당신이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 접수대 아래로 몸을 숙인 뒤에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나타나면 당신은 차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각을 비롯한 우리의 감각들은 끊임없이 정보의 폭격에 노출되므로 뇌는 일부 정보를 우선시하고 다른 정보를 간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걸려내기 메커니즘, 주의 집중을 개발했다.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끊임없이 산만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막지만은 예컨대 우리는 착용한 옷이 일으키는 신호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옷의 촉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대가로 우리는 때때로 명백한 것을 간과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앞에 읽었던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었던 그 집중에 대해서 트렌드 시대에 어디서 읽었지? 3초 뇌파 이렇게 뇌폭풍 청각 주의 집중할 때